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말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어떻게든 제작과 대비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도 미쳤네요. 자꾸 팽창사에 였을 때 생각하며 사나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정신 차릴 걸 생각했나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원래 돈을 못 모은 사람은 앞으로 못 모을 것이다. 원래 돈을 쓴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 돈을 쓸 것이다. 그리고 원래 마트에 간 사람은 계속 마트에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을 쓰는 사람 써요. 지금도 오늘만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사람의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쉽게 안 바뀌어요. 경기 어렵다고 여러분, 사람이 씀씀이 지른다거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나이 먹을 방법 먹었는데 바뀌겠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특히 소비라는 거 말이죠. 이거는 못 바꿔요, 여러분, 소비라는 거는. 이 소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각자 소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이미 아껴 쓴 사람이 아껴 쓰는 거지. 원래 아껴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나 돈 없네, 아껴야겠다 해서 아껴 쓰는 게 아니에요. 며칠은 아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이제 몇 달, 몇 년 동안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도 돈 모으는 거 하루아침에 됐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모으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아껴 쓰기까지 시행착오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지름신이 왔을 때 참지 못하고 지른 적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돈 모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돈을 모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돈을 많이 쓰던 사람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장난컨대. 경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래 사람은 늘상 살던 대로 삽니다. 예. 타성대로 살아요. 이 소비 습관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한번 일정 단계까지 소비 단계 올라가 버리면 그 이상 안 내려옵니다. 이제 내가 200을 서 200을 다 써. 돈 안 모으고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인간이란 그래. 인간이란 뭔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보통 내가 일정 단계 사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면 이거 이하의 삶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거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배달 음식을 매일 먹어요. 근데 돈을 아끼려면 배달 음식 안 먹어야 돼. 배달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맞아야 쉽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애초에 내가 배달 음식 안 먹고 살아봤던 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배달 음식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 이게. 그래서 포기가 안 돼요. 지금 카포인 사람한테 야, 너 차 팔고 뚜벅이를 사라 라고 하면 뚜보로 가신 분들 얼마나 있겠냐고요. 카포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차를 안 몰고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차를 판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차가 없으니까 버스 이용하는 거 힘들고 드라이브만 맛도 안 나. 포기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거예요. 보세요. 예. 원래 돈이 없는 사람 앞으로 계속 쪼들릴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정신 차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먹고. 예. 앞으로 이제 쪼들리는 사람은 계속 쪼들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누가 힘들겠어요? 이제 대한민국 수축 사회로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큰 경제 성장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이제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체감하잖아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당연히 평소에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이 힘들겠죠.
근데 그 모아놓은 검사는 정신 차리냐? 갑자기 본인의 어떤 심각성 인지하고 바뀌냐? 바뀌는 사람이 있게 하겠죠. 근데 절대 다수는 못 바꿉니다. 절대 다수는. 그리고 바뀌어도 오래 못 갑니다. 장난컨대. 오래 못 가요. 그럼 그 말은 뭐다? 평소에 모아놓은 돈 없고 해놓은 거 없는 사람은 앞으로 정말 지독하게 인생이 고달퍼 직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 돈 쓸 일이 많은 것 같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 탕비실에 간식이나 커피 있고, 회사 밥 먹으면 평일에 돈 쓸 일이 없던데, 주말에만 조금 맛있는 거 사먹고, 커피 한 정도만 해도 한 달에 20만원도 쓸 일이 없던데, 도대체 다들 뭐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간식 같은 거 있죠. 간식이나 아니면 이제 커피 사먹는 거, 이거 무시 못해, 이게. 오히려 소득이 적은 분들이 큰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짜잘한 소비가 많아. 이 짜잘한 소비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여자분 돈을 못 모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가지고 사실 명품을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소액으로 이제 결제를 정말 많이 해요. 이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자기 맛집 같은 탐방해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빵 쪼가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 한잔 마신다, 이런 소비를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이 합니다. 진짜 월등하게. 근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 이런 소비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카페 가면 남자와 다른 게 있어. 남자는 보통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면 혼자서 카페를 가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여러분.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팅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카페를 잘 안 가. 그리고 카페를 가도 커피만 시킵니다. 예, 커피만 시켜요. 근데 여자분들이 카페를 가면 커피만 시키지 않아요. 커피에 케이크가 시킵니다. 디저트까지. 예.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사실 커피값도 비싸긴 한데 보통 카페 가보면 커피만 팔지 않아. 왜냐, 커피만 팔아가 돈이 안 되거든요. 커피에 케이크, 커피에 푸딩, 커피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콜라보로 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스타벅스 가더라도 유독 여자분들만 커피에다가 케이크, 커피에다가 빵, 이 조합을 많이 봅니다. 보통 그렇게 시키면 만원 넘어요. 훌쩍 넘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먹어, 자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누적이 되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뭐 남자도 좀 돈을 못 모으고 사치 심한 사람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그런 사치에 많이 중독이 돼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소비를 많이 해요. 보통 그런 말이 있거든. 여자는 소비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런 짜잔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모여, 돈이. 그리고 그런 소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힘들면 그런 소비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비 같은 것도 좀 예전보다는 좀 줄이셔야 하지 않을까. 배달 음식 같은 거 줄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런 소비 했던 분들은 이걸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 예.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쪼들릴 거라는 거지.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꿀 분들은 바꿀 겁니다, 아마. 예. 올해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간 사람도 많을 테고, 웬만한 커피 같은 것도 회사 안에서 해결하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짜잘한 돈 아끼는 것만 해도 무시 못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밖에서 이제 사먹는 음식을 안 사먹기만 해도 돈 많이 절약이 돼요. 배달 음식 안 먹어도. 앞으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나가는 돈이라도 좀 줄이면 그것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배달 음식, 아무렇지 않게 사먹는 뭐 케이크, 외식 같은 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그런 이제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버틸 수가.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 버는 거 뻔하단 말이야. 300 이하입니다. 대부분 300 이하. 300 이상이 없어요, 사실상. 250 이상도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럼 대부분 200에서 250, 200만 원 미만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돈 모으지 못하면 사실 뭐 결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앞으로. 남자분도 있잖아요. 그 자동차 같은 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자동차. 어차피 집도 못 사니까 얘라 모르게 차나 지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는 나중에 질러, 차는. 일반 시내거리에서 이제 출퇴근하면 차 없어도 됩니다. 차 있으면 불편하죠.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나가는 이 짜잘한 비용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내 미래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미 소비 수준을 높게 올린 사람은 이게 절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어떤 경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다이어트만큼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다이어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 근데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이제 이 대한민국 세상을 뭔가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 예,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모이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버는 쪽도 다 쓴다. 그런 분들은 좀 심각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좀 바꿔 나가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